2026년 1월 3일 전 세계의 눈과 귀가 남미의 심장부인 베네수엘라로 향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막연하게만 상상해왔던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거든요. 바로 미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부인을 전격 체포해서 국외로 압송했다는 소식이죠. 이 소식은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했고 사람들은 정말 경악했습니다. 한 국가의 정상을 타국이 무력을 동원해 직접 체포하는 일은 역사적으로도 극히 드문 사례이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 사건의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충격적인 마두로 체포 작전의 전말과 그 속에 얽힌 복잡한 지정학적 퍼즐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쿠키 경제학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행운을 듬뿍 가져다 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평화롭던 카라카스의 대통령궁에 갑자기 미 특수부대가 들이닥치는 그 긴박한 순간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자 검거 작전이 아니었어요. 세계 질서의 판도를 흔드는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었죠. 사실 니콜라스 마두로라는 인물의 삶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원래 엘리트 정치인이 아니었거든요. 카라카스의 거리를 누비던 평범한 버스 운전사였죠. 그런 그가 베네수엘라의 영웅이라 불리던 우고 차베스의 눈에 띄어 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누구도 그가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베네수엘라를 철권 통치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마두로의 통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었어요. 특히 2024년 대선에서 보여준 노골적인 부정선거는 결정타였죠. 시위대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마두로의 행보에 국제사회는 분노했고요. 그 갈등의 에너지는 마침내 2026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공식적인 명분은 아주 명확했어요. 마두로를 단순한 정치적 라이벌이 아닌 전 세계를 위협하는 마약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것이죠.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이 작전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우리는 역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곤 하죠. 국가 간의 관계에서 절대 화해할 수 없는 원수 사이가 되는 데에는 대개 더 깊은 경제적, 지리적 원인이 숨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 역시 마약이라는 겉포장지 아래에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미국의 실익이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검은 황금, 석유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잖아요.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미국 입장에서 이 거대한 자원주를 다시금 서방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카드였을 겁니다. 두 번째는 더 무서운 이유인데요. 바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두로 정권은 미국의 압박을 피해 중국과 손을 잡고 버텨왔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앞마당인 남미에서 중국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치 과거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두고 패권 다툼을 벌였던 것처럼 이제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번 작전을 보며 많은 전문가들은 1989년을 떠올립니다. 당시 미국은 파나마의 노리에가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했었죠.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다시 한번 주권 침해라는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마두로를 끌어내리는 강수를 뒀습니다. 이것은 국제법 준수라는 명분과 국가의 실익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외교적 전쟁이기도 해요. 이제 마두로가 사라진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망명 중이던 에드문도 곤잘레스가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앞길은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이네요. 가장 큰 문제는 베네수엘라 내부에 남아있는 마약 카르텔화된 군부입니다. 마약 거래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이들에게 마두로의 실각은 자신들의 밥줄이 끊기는 것과 같거든요. 이들이 마두로의 빈자리를 틈타 무력 저항에 나서거나 정치적 공백을 이용해 혼란을 야기한다면 베네수엘라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과거 독립 직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종교 문제로 갈라져 지금까지도 핵무기를 들고 대치하는 철천지원수가 된 것처럼 말이죠. 베네수엘라 역시 새로운 정부와 구세력 간의 피비린내 나는 갈등이 수십 년간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서울이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강력한 방어 인프라를 구축하며 요새 도시로 성장했듯이 베네수엘라도 이 혼란을 극복하고 진정한 국가적 방어력을 갖춘 민주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지도자 한 명만 바뀐 채 또 다른 미스터리한 비극의 장소로 남게 될까요? 2026년 1월 3일의 이 사건은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한 나라의 주권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죠. 마두로라는 한 독재자의 몰락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진정한 봄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차가운 겨울의 시작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의 이 충격적인 뉴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보셨나요? 독재자의 몰락은 정의의 구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패권 전쟁의 서막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쿠키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